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예, 오늘 한반도 우리 그림이 가슴에 크게 그려진 우리 통일선봉대 분들께서 오늘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통일선봉대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상황실에서 조금 이게 오류가 있어서 서로 좀 말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한미군이 발간한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곳에서 일본군이 유엔사를 통해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기사 보셨죠? 현재 주한미군에서는 스로 재팬이라는 부분이 번역상 잘못됐다. 일본을 통해서라는 부분인데 번역상 잘못된 것 같다. 이 부분은 번역상 오류가 없도록 수정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미국이 이 유엔사 확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에 이 동아시아 체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것을 드러내준다라고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사실 유엔사는 유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유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라는 것을 우리 수요 집회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1975년에 유엔에서 유엔사를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 한미당국에서 뜨거라 싶어서 그때 만든 게 한미연합사령부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사에서는 그때 작전사령부로서의 이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로 넘겨주고 그리고 유엔사는 그 분단 지역에 분쟁선 지역에 어떠한 전략적인 임무만 그러한 위기 관리만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마저도 2004년에 한국 당국에 넘겨져서 사실 유엔사로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역할이 없어서 그 해체가 기정사실화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미국이 작년 6월부터 이 유엔사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작년 6월에 원래 유엔사의 전략적인 지원을 하는 국가는 어느 국가였냐면은 6.25 참전국들만 이 유엔사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서 유엔사의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이렇게 명칭을 근거를 변경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했던 국가는 둘째 치고서 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가 유엔사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는 일본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즉 미군은 현재 전시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에 환수하는 현재 과정을 밟고 있지만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긴다고 해도 이 유엔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한반도에 위기가 어떠한 유사시에 이 유엔사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거든요. 유엔사가 있는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데 이 유엔사에 좀 더 다국적인 아주 폭넓은 이런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한국 사성장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어떻게 이 다죽 연합군을 통제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한국 사성장군이 도대체 미 핵항모를 어떻게 지휘하고 핵전략 무기들을 어떻게 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유명무실하게 어떠한 허수아비 하나만 세워놓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마련된다고 해도 그 패권은 미국이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어떠한 전시작전 통제권이 환수된다고 해도 혹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된다고 해도 어떤 이 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현재 한일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땡깡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제 분쟁 속에서 미국의 중재를 구했더니 미국에서 하는 말은
그 중쟁에 한일 간에 어디에도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데 한일 정보보호협정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딱 확언한 것은 이거 하나만입니다. 너희들이 싸워도 어떻게 해도 뭐 우리가 상관하지는 않게 상관하기도 싫고 상관하기는 싫은데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MD 체제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MD 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현재 한일 간의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고 또 하나가 바로 여기 배치되어 있는 이 사드입니다. 즉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맺어져 있는 한 그리고 이곳에 사드가 있는 한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현재 한국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이 11월 달에 만료되는 와중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언급도 없습니다. 언급이 없는 한 그대로 내년도 재계약되는 거고요. 즉 미국의 MD 체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눈 뜨고서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드 투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드 투쟁이 이 한반도 평화 체제에 진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손으로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정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정이 좀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당사자들이 나와서 설명할 텐데요. 한의계 진료 모임 길벗이 18일부터 21일까지 소성리에 머물면서 봉사활동과 한의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진료와 건강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요. 소성리와 노곡리 두 군데서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정말 많은 친구들을 한 30여 명의 친구들이 오거든요. 오고 와서 낯선 우리 젊은 친구들 혹은 한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일 날 경주에서는 국가인권위 노동위원회가 주관해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22일에는 대구에서 UN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조셉 카나타지와 비공개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분야 중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경찰 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반적 통행권 차단 문제와 그리고 주민 사찰 문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 날 서울시청과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정전협정 66주년 평화올시 마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촉구하는 미 대사관 둘레 평화 행진에 성주 김천 원불교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